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할인 쿠폰을 발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 선도적인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농업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눈에 띕니다. 농업 종합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올해로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1,684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숙박, 관광, 외식 등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20%, 최대 1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600만 장 발급해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한 330만 명에게 1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할 계획인데 외식업계가 살아나면 농산물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8대 분야 할인 쿠폰을 통해 9천억 원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산촌 취업도 대거 지원합니다. 경기 악화로 일시적인 실업이나 휴업 상태에 놓인 도시민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겁니다. 최대 3억 원의 귀산촌 창업 정착자금 융자 지원 우대 기준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촌과 도시 구직자를 잇는 온라인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를 2020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 국공립 자연휴양림 6곳을 새롭게 만들고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농촌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됩니다. 도서벽지 농어촌 마을 1,300여 곳에 인터넷망을 깔고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고성능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합니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디지털 교육센터 3,000곳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3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나도 통과되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대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차 추경안에 실효성 있는 농업 분야 대책이 포함될지,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6월 2일 오늘은 유기데이, 즉 유기농업의 날입니다. 2006년부터 친환경 농업단체들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를 마련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친환경 농가들이 주인공인 날이지만 정작 주인공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데요.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양배추로 가득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미 출하가 끝났을 양배추들이 갈 곳을 잃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17년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온 윤순복 씨는 학교 급식 물량 납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쁠 시기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네, 지금 급식에 한창 들어가서 포장 해서 납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윤 씨의 저온 창고에는 브로콜리 4톤, 수천만 원어치가 한 달이 넘도록 오갈 데 없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정성껏 길렀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출하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친환경 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가 최악의 해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농산물을 수확해서 냉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쉽고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 급식이 정상화됐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학생 감염으로 등교가 취소되는 학교가 발생하고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여러 조치도 시행되며 예년과 같은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유기농업의 날 행사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올해 유기농업의 날 행사는 예년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기농업의 날 행사를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생협 등 19개 유통업체, 전국 2,500여 개 매장에서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린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인 겁니다. 이에 친환경 농민단체에서는 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날인 유기농업의 날이 간소화되어 지나가는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계속 이때쯤 되면 좀 풀리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행사를 같이 준비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 못 쳤고 이제 온라인 행사만 남겨둔 거죠. 근데 작년이나 이럴 때 했었던 거 비교해 보면 뭐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친환경 농가들의 축제인 유기농업의 날.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친환경 농가들에게 깊은 주름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세상에 쉬운 농사는 없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는 농가의 큰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은 스마트팜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라고 본 농가가 있습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강원 평창의 여름 딸기 스마트팜을 찾아가 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평창에 있는 약 23,000제곱미터 규모의 딸기 농장입니다. 이곳의 딸기는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장 곳곳에는 수십 대의 센서와 폐쇄회로 TV가 있고 농장 바깥에는 기상 상황을 측정하는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에는 이 모든 기기가 연동돼 있어 온도와 습도, 광량과 이산화탄소 농도 등 딸기 생육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양액기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고 환경 제어를 컴퓨터로 해서 하고 직접 하우스를 다니면서 개폐를 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편리함은 있죠. 심 대표가 재배하는 작물은 국내에선 흔치 않은 여름 딸기입니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봄철에 수확하지만 여름 딸기는 여름부터 재배를 시작해 9월에서 11월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온에 약해서 여름에도 20도를 넘지 않게 해야 하고 연간 안개 일수가 200일 이상으로 많은 평창에서는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배 환경에 신경 써야 합니다. 21년째 여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심 대표는 더 효율적인 환경 제어를 위해 2016년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그가 스마트팜을 도입한 이유는 효율성뿐 아니라 데이터 축적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잘 대처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지론입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생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작물 상태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심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요즘에는 더 좋은 기기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팜 기능을 할 수 있는 저가형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농가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더 저가형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심 대표가 생산하는 딸기는 알비온 등 4-5가지입니다. 유명 백화점과 제과점에 생과일로 직거래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60에서 70톤, 연 매출은 10억 원 안팎입니다. 심 대표는 품종별로 열매 형태나 생육 속도가 다르다며 향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 재배 관리가 품종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농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농업 덕분에 더 이상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최근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SOP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중 나온 개선 사항과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반영돼 방역 관리에 나타났던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구제역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도출된 개선 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SOP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르면 그동안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될 경우 농장 인근 500m로 검사를 확대했지만 앞으로는 방역 관리를 더 강화해 500m 범위 농장에서 감염항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합니다. 방역 조치도 기존 이동 제한 소독, 검사에 백신 접종이 추가됐고 확대된 방역 관리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동절기 때 저희들이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SOP 개정안에 담았던 거고요. 이전에는 반경 500m까지만 관리를 했지만 앞으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이나 소독 등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시 이동 중지, 스탠드 스틸 발령 절차도 개정됐습니다. 스탠드 스틸은 기존엔 가축 방역 심의회를 거쳐 발령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 방역 심의회 없이 발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례는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하거나 대단위 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는 매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시작되기 전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권역은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 이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눠지며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축의 사육 형태라든지 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 권역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이어지는 가축 질병 위기 단계 발령 요건에서 경계 발령은 백신 접종 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시라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타 시도로 바꾸고 심각 단계는 여러 지역 발생에서 시도에서 발생으로 변경해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으로 더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감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농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감자들은 기형적으로 크기가 작아지거나 열개 현상이 심해져 상품성을 잃은 상태인데요.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워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누군가 칼로 깊게 도려낸 듯한 이 자국은 감자 바이러스의 대표 증상인 열개 현상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감자밭 일대에서 감자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감자 표면이 깊게 갈라지는 열개 현상이나 아이 손가락 모양의 기형 감자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추백 품종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예상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 면적 830헥타르 가운데 400헥타르에 이릅니다. 농가들은 수확해 상자에 담을 감자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판국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극심해진 원인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씨감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자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진딧물을 차단하고 씨감자만 별도로 재배하는 등 격리 재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가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격리 재배를 최대한 실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히 올해 감자가 갈라지는 열개 현상이 극심해진 데에는 저온 현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저온이라도 갈라지지가 않고요. 바이러스가 있어도 5도 이상의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나타나지가 않고 이렇거든요. 바이러스하고 저온이 둘 다
요건이 맞아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농가들은 올해 수확량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자재 지원 등을 검토하고 건전한 씨감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진딧물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망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피복을 해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건전 씨감들을 생산하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관련 자재를 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온 피해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감자 농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2020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제철 과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주요 농정 성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개학이 늦어진 만큼 여건에 따라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2020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8년도부터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 등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2020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대상에 긴급돌봄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춰진 만큼 개학 일정에 맞춰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주 1회 제공했던 과일 간식을 주 2회로 늘리는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는 과일 공급 시기가 미정이고 충남 서산과 전남 목포는 7월, 세종은 8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품의 과일을 컵과일과 같은 신선 편의 형태로 1인당 150g씩 연간 30회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시설의 경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시설에서 고품질 국산 과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공급할 예정입니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8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접어들었고요. 비만 개선과 같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국산 제철과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교사 등의 우려를 고려해 공급업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과일 간식 위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돌봄교실 과일 간식을 통해 아동계 영양 불균형 완화 및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국산 제철 과일 판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구직자를 위해 25개의 도시농협과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대학, 서울시와 협력해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교육과정, 일자리 체험 연계 귀농교육 과정으로 교육기간은 2시간, 4일 또는 2주 등 교육기관마다 상이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또는 도시농협 등 각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여성농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여성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지원 기종을 다용도 농작업대뿐만 아니라 고추 수확차, 충전 운반차 등 4종으로 확대했으며 총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2억 5천만 원 증액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 과소화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여성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을 확대해 보람 찾는 농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이천 신둔농협이 무인보트를 활용한 변온 방제 서비스를 지원해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둔농협은 최근 조생종 변온 66,115제곱미터에 이어 중만생종 변온 100헥타르를 대상으로 무인보트 중기 제초 작업을 실시했으며 오는 7월엔 드론을 활용한 변온 방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동일 신둔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린 유기농 1세대로부터 가업 승계 또는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2세대 청년농들이 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성공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은 23명 중 35%인 8명의 2세대가 가업을 물려받아 농촌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유기농업을 가업으로 승계받은 청년 후계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100년 전통의 유기농 명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